이정우는 왜 한국 야구계에서 타격 기계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4월 23일 현지 시각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세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우는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타율을 0.333까지 끌어올렸고 OPS는 0.969를 넘어섰다. 홈런이나 타점은 없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4위 승리 중심에는 분명히 이정우가 있었다. 이래부터 오라클 파크의 관중은 무언가 익숙한 리듬이 돌아왔음을 느꼈다. 이정우 특유의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배트 스피드. 단 이틀 전 미러키를 침묵시킨 3루타의 기억이 채 식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한번 타석을 지배했다. 손끝에서 시작된 컨택트는 말 그대로 예술이었다. 더 부드러울 수도, 더 효과적일 수도 없는 완벽한 타격이었다. 4월 샌프란시스코의 쌀쌀한 공기 속 브루어스의 선발 프레디 페랄타가 단단히 장갑을 조이고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알았다. 지금 상대하는 타자는 힘으로 누르는 홈런 타자가 아닌 손목 한번 돌리는 것으로 모든 투구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실제로 시속 93마일을 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콤보로 영위를 만든 상황에서도 이정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세 번째 투구 바깥쪽 패스트볼. 끝난 듯 보였던 승부에서 그는 살짝 몸을 낮추며 왼쪽 외야로 공을 밀어냈다. 완벽한 싱글 히트였다. 브루어스 투수는 뒤를 돌아 떨어지는 공만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더그아웃에서는 한 선수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중계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스윙은 세지 않지만 맞으면 다 정타야. 이정우와 마주하는 모든 투수들이 느끼는 감정. 소란스럽지도 성급하지도 않지만 너무도 정확한 공포. 4회 다시 페랄타와의 맞대결. 이번엔 이정우가 더 적극적이었다. 첫 공은 냉정히 패스. 두 번째 체인지업과 이어지는 패스트볼에 스윙을 걸었고 결정적인 네 번째 공 시속 80마일 초반의 커브볼에 방망이를 맞췄다. 공은 인필드에 높게 떴고 3루수에게 잡히며 플라이 아웃. 하지만 이정우의 기술적 존재감은 여전히 빛났다. 중계진은 이렇게 평했다. 이건 실투가 아니에요. 공이 정확히 그 자리에 갔을 뿐이죠. 몇 도만 더 틀어졌어도 좌측 라인을 타는 라인 드라이브가 됐을 겁니다. 6회 자이언츠가 2-0으로 앞선 상황. 이정우는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다. 살짝 눌린 긴장감이 오라클 파크를 감쌌다. 페랄타는 이미 다양한 변화구를 섞으며 던졌고 이번엔 88, 5마일의 체인지업으로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이정우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상황을 꿰뚫어본 듯한 반응 속에서 부드럽고 정교한 스윙이 나왔다. 공은 우측 외야로 빠르게 날아갔고 주자는 2루로 진루. 이정우는 물 흐르듯 1루를 밟고 정지했다. 빠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계산된 움직임. 상대 수비진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전술을 단숨에 무너뜨린 정확성의 한 방이었다. 경기 후 미러키 감독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가지 유형의 공으로 코스를 흔들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존을 벗어난 공에 절대 쫓아가지 않고 리듬에도 휘둘리지 않죠. 그 친구 정말 냉정하더군요. 맞다. 이정우의 냉정함과 날카로움이야말로 지금의 자이언츠에 가장 필요한 무기다. 그의 배트에서 나온 공들이 외야수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향하고 내야수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하는 그 위치에 정확히 떨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히트가 아니다. 그것은 이닝을 여는 신호탄이며 상대 투수에게 던지는 심리전의 계시다. 불과 몇 분 뒤 윌머 플로레스가 이어진 싱글을 날렸고 이정우는 마치 프로그램된 것처럼 홈을 밟으며 득점을 올렸다.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홈플레이트를 통과하는 그의 발걸음은 한국식 클래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가속하는 완벽한 조화. 오라클 파크는 열광의 함성으로 폭발했다. 그 장면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득점 이닝의 시작점은 바로 이정우였다는 사실을. 6회까지 이정우는 2번의 싱글과 1번의 득점을 기록했다. 그 어떤 타석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헛스윙하지 않았다. 오라클 파크 전체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다음에 뭘 보여줄까? 7회가 시작되고 자이언츠는 리드를 지키고 있었다.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고 다시 이정우가 타석에 섰다. 마운드에는 브루어스의 크레이그 요호, 다양한 궤적과 예측 불허의 체인지업, 스위퍼로 유명한 투수였다. 브루어스는 명확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정우의 타이밍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그러나 그 전략은 곧 무력화되었다. 이정우의 공을 느끼는 감각이 너무도 정밀했기 때문이다. 첫 체인지업 스트라이크, 두 번째는 커터. 이후 시속 78마일의 체인지업 3개가 연달아 들어왔다. 카운트는 3위까지 길어졌고 여섯 번째 공은 큰 궤적의 스위퍼. 그러나 이정우는 속지 않았다. 그는 배트를 멈췄고 낙하 지점을 지켜본 뒤 본능적으로 휘둘렀다. 낮고 가볍게 맞은 공은 우측 내야를 향해 굴러갔다.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투수가 급하게 달려나와 처리하기엔 이미 늦었다. 이정우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1루를 밟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인필드 싱글. 하지만 관중석 반응은 정반대였다. 오라클 파크 전원이 일어섰다. TV 중계 리플레이에서 더그아웃에 앉아있던 윌머 플로레스가 헬멧을 치며 외친 장면이 잡혔다. 그런 타격은 이정우밖에 못해. 지역 중계진도 곧바로 평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게 아니다. 그는 수비진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타격을 한다. 이정우의 배트 컨택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경기 후 브루어스의 수비 코치는 그 장면에 대해 짧게 말했다. 이정우가 빠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시점까지 이정우는 서로 다른 세 유형의 공 패스트볼, 체인지업, 스위퍼 모두에 대응하며 안타를 만들어냈다. 어느 것도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에서 나왔다. 자이언츠가 누군가 출루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정우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헛스윙도 없었고 존을 벗어난 공을 쫓지도 않았으며 상대에게 경기의 리듬을 내주지도 않았다. 단순히 기록만 보면 4타수 3안타, 1득점. 누군가는 이를 안정적인 경기라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 오라클 파크에 있었던 팬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이정우가 타석에 설 때마다 구장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반응했다. 이정우! 라는 함성은 3루 관중석에서 시작돼 더그아웃 주변까지 번졌다. 관중의 시선은 단순히 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스텝 하나하나, 질주와 정지까지 함께 호흡했다. 세 번째 안타 이후 이정우는 어떤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다. 단지 더그아웃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자만이 아닌 확신이었다. 이건 내가 원래 하던 일이야. 라는 메시지. 자이언츠는 결국 4위 승리를 거뒀고 MVP는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준 로건 웨백에 돌아갔다. 그러나 만약 기록되지 않은 흐름의 중심이라는 상이 있었다면 이정우가 받아야 마땅했다. 요란하지 않은 그의 타격이야말로 팀 전체의 흐름을 지탱한 핵심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결정적이었던 7회까지. 이 경기로 이정우는 타율 0.333, OPS 0.969를 기록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숫자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야구의 차이는 때론 비거리에서가 아니라 믿기지 않는 정확성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함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여전히 찾아가는 자이언츠라는 팀 속에서 이정우는 중심에 서 있다. 단순히 잘 치는 타자여서가 아니다. 그 한 명을 막기 위해 상대가 전술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클래스다.